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승진 기자. 자, 어제 저희가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시다 총리의 사죄 관련 발언 수준부터 알아보죠. 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죄의 표현을 어느 선까지 할지였죠.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들으신 것처럼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앞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뒤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는 이 오부치 전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 김범석 차장에게 좀 물어보죠. 도쿄 특파원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요. 네. 기시다 총리의 저 발언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유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이제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나 이 배상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 강제징용 문제는 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측이 우리가 바라는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일 공동선언이나 공동선언문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기시다 내각이 이 공동선언에 부담을 느꼈다. 제가 아는 일본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8년 한일 공동 파트너십 선언처럼 공동선언문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나 반성과 관련한 문구가 들어가길 바라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기시다 내각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외상 출신으로 유연한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내 정치 파벌 고치카이의 수장인데요. 정치적 입지가 넓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너무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일본 내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유승진 기자,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이 구상권 관련해서 일본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릴 거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거듭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일본에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만큼은 그럴 일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범석 차장. 사실 이제 직접적인 배상에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한일 경제단체들이 미래기금을 이제 만들기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피고 기업, 그러니까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이 그 기금에 참여를 하느냐인데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이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이제 아까 공식 밝혔습니다. 정경련이 10억 원, 게이단린이 1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이죠. 이를 각각 가까운 조성감을 냈는데요. 이 기금에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가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양 단체는 아쉽게도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준 정경련 회장 대행은 그야말로 지금 시작이다. 참여 여부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렸다고 밝혔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의 회장도 피고 기업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한일 외교 소식통에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밝혔습니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금이 아닌 자발적인 이 미래 기금인 만큼 참여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대하는 주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은 기금 참여를 결정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 부분은. 예. 자, 대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정상화 이 두 부분은 확실히 풀렸습니다. 이건 네. 성과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특파원 시절에 2019년 7월, 8월 이때 이 문제로 한창 불이 붙었는데요. 네. 우리로선 수출 규제 해제로 무엇이 나아지는가가 궁금한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우리 기업이 고순도 불화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입할 때 절차가 과거처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규제 조치 후에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수입까지 길게는 3달 정도가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일주일 내로 단축돼서 소재 공급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희소식이죠. 다만 수출 심사 자체를 간소화해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의 복귀로는 아직은 협의 중입니다. 일본으로선 지소미아의 정상화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보를 예전처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번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럼 언제 한국에 답방할 거냐? 이 부분은 네. 좀 나왔나요?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를 공식화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이 이제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을 이르면 올 여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외교부는 뭐 정확한 시기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초청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두 정상이 만날 뿐 아니라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이 5월에 가세해서 한미일 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정상 만남까지 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차장,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